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고요. 와일문 이용해서 요소 전부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리스트 만들어서 그냥 약간의 맛보기 정도 한 거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리스트라는 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쭉 다 돌아보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일단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와일문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와일문을 써주겠습니다. 일단은 1, 2, 3, 4, 5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와일문의 형태로 적어볼게요. 자, 이러면 1부터 i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든 건데, 우리는 이 리스트의 값을, 요소들의 값을 출력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출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로 출력을 하게끔. 그럼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출력문 하나가 찍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얘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i 1부터 5까지죠. 그럼 여기에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5번 출력이 되는 건데, 1부터 5가 들어가 버리면 인덱스 범위랑 일치하지 않아요. 인덱스는 0부터 4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여기를 0, 여기를 4로 해서 많은 분들이 푸셨어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에 길이를 안다는 조건 하에만 쓸 수 있는 반복문이에요. 왜냐면 종료 조건을 우리가 숫자를 박았으니까. 이런 걸 보고 보통 하드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하드코딩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쓸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드코딩으로 해놨을 때는 유동적이고 스마트한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드코딩을 쓰지 않을 거니까 이 리스트에 값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 반복문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는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4라는 값이 우리가 얘가 종료 조건이 4까지다 라는 걸 어떻게 알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숫자로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이거 A 리스트의 총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 남아요? 5 남겠죠. 근데 5가 남아버리면, 5까지 돌면 이거 똑같이 에러 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부등호. 0부터 시작해서 내 길이 전까지만 돌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면서 출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순회, 리스트를 순회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를 한번 훑어보는 거, 이거를 리스트를 순회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물론 부등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 총 길이 마이너스 1까지 포함시켜서 돌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길이 써놓고 부등호 이거 갖다만 빼주면 어차피 0부터 이거 전까지 돌 거니까. 왜냐면 i는 1씩 증가하니까, 뭐 0.5씩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순회하는 반복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 머릿속에 그냥 박혀있는 게 좋기는 해요. 물론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뭐 폼문을 배웠다, 사실 리스트 순회는 폼문으로 해요.
while문 잘 안 써요. 근데 while문으로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순회하는 반복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러면 여기다가 당장 값 막 추가해도 우리가 이 반복문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소 다 출력해 줄 거잖아요. 뭐야? 0부터 A 전까지. 잘못 썼나? 뭐지? 프린트 A I 0부터 네. 엥? 뭐야? 나오는데? 아까 뭔가 잘못 인식이 됐나봐요. 잘 나오죠? 아무리 봐도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값을 추가해도 우리가 이 반복문에 있는 코드를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환을 해주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아까처럼 4였다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주는 거잖아요. 추가된 값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추가됐네? 이렇게 변경을 시켜줘야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스마트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 순회하는 반복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문제 얘는 똑같아요. 같은 건데 역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가 됐을 뿐이죠. 월화수목금 출력이 되던 거를 금목수화월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여기서 값을 좀 바꿔줄 겁니다.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 몇 번? 4부터 여기가 0까지 도는데 0을 포함시켜야 되고,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스텝이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바뀌면 돼요. 이러면 일단 나오긴 해요. 금목수화월 잘 나오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리스트 값이 추가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못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얘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만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에러 나죠. 왜냐면 A의 길이, 여기 이 자리는 또 5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 I가 5부터란 얘긴데 5번 인덱스 없잖아요. 그러면 I한테 길이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마지막 인덱스 번호부터 0까지 돌겠죠. 여기서 만약에 0을 포함 안 시켰어요. 그럼 첫 번째 값인 월은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순회 하는 방법이고, 이게 역순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스트가 몇천 개, 몇만 개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어차피 얘가 알아서 다 출력해 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도 마찬가지고, 역순으로 돌았을 때 데이터가 몇만 개가 추가돼도 어차피 다 해줄 겁니다. 여기에 막 이런 거 데이터가 추가됐다 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바뀐 리스트를 알아서 잘 돌아서 결과를 내보내 주니까. 이렇게 두 개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 풀었던 그 기본적인 순회 방식은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포문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순회를 할 거지만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가 4개 생겼을 거예요. 이거 시간이 좀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조금 드릴 테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이렇게 한 번에 값을 담아놓고 나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O라고 하는 문자를 정수 O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문제였죠.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또 리스트의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는요, 리스트 안에 데이터의 타입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랑 문자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쓸 때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타입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라는 거. 이게 파이썬의 약간 공통적인 결이죠. 파이썬은 변수도 그렇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제약을 미리 말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어도 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요, 아마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푸셨어요. 이러면 잘 바뀌죠. 지금 하고 있는 게 2번 방을 변수로서 활용을 한 거예요. 인덱스 2번에 있는 5라는 값이 들어있는 이 방에다가 이거 말고 이제 얘를 덮어 씌우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드코딩 하지 말고 좀 찾아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덱스 함수를 쓰는 거였죠. 이러면 이 리스트 안에 5라고 하는 문자가 있으면은 그 인덱스 번호 여기다 내려다 줄 거고 리턴해 줄 거고, 그럼 결국 아까 2라고 썼던 결과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에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뭐라고 해요 이제. 왜냐면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 이미 얘는 5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5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없어요 리스트 안에. 근데 얘는 그거 가지고 인덱스 찾아달라고 하고 있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는 리스트에 없어 라고. 지금 이제 앞으로 밑에 문제에서 제거가 있었죠. 제거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뭐 지우거나 변경할 때요, 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임시로 만든 거고 아무거나 넣어놓은 거니까 막 지우고 막 테스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건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데이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데이터를 지우냐 안 지우냐 결정 자체도 신중하게 하는데, 뭐 변경하고 지우는 과정에서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원래 항상 검증을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만 코드가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더 나왔대요.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 코드 때문에 프로그램 막히는 거죠.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지워도 되는가 아니면 바꿔도 되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실제 코드에서도 이 데이터가 존재하면 지워라, 이 데이터가 존재하면 바꿔라 라는 식으로 코드를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엔 제거네요. 리스트 똑같이 있고 얘를 제거해 달래요.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게 없죠.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푸셨을 텐데, 자,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리스트 값 제거, 뭐 요소 제거 검색해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나왔겠죠? DL이라고 하는, 얘는 뭔가 함수 정의할 때 def 쓴 것처럼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얘는 뭐 정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얘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그동안 함수 써오던 거랑은. 자, 얘는 이렇게 써요. 이 del이라고 하는 걸 써주면 지우겠다가 된 거고요.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잘 지워졌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드코딩 하지 말고 이런 거 써주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값 딱 골라서 지울 수 있게. 그쵸? 그리고 방법이 또 있어요. remo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얘랑의 차이는, 이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리스트 안에 인덱스를 알아야 되고요. 얘는 값만 알면 돼요. 이러면 지워줘요. 근데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겠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지웠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우겠다라고 할 때 5라는 값은 없죠. 에러 나죠. 여기 이 식에 들어있는 인자로 들어간 x라는 애는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검증을 통해서 있으면 지워라 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식이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아까 썼던 팝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탑에다가 인자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팝도 인덱스 번호를 주게 되면 얘를 찾아서 지워줍니다. 그럼 얘가 반환해주는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마지막 요소 반환해줬는데, 얘는 내가 요청한, 내가 지금 인자로 보낸 그 애를 반환해줘요. 아무 인자 없이 그냥 함수만 썼을 때는 가장 마지막 요소 반환 플러스 가장 마지막 요소 제거였는데, 인자로 지금 값을 넣어줬더니, 인덱스 값을 넣어줬더니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고 그 값을 지워버려요. 얘도 제거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제거가 아니라 뭔가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걸로 삭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이제 얘는 뭔가의 리턴 값이 남기 때문에 리턴 값이 필요하면 POP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remove나 del이라고 하는 delete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해보죠. 자, 이거 하면 뭐 나오는지 대충 예상되죠. 이제 이 출력의 결과로 숫자 2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거 인덱스 번호만 그냥 뽑아내는 거였으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5라고 하는 데이터가 2개 있어요, 리스트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값이 중복될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는. 얘는 여전히 2예요. 얘는 왜 2만 나오냐면, 인덱스 번호를 찾겠다, 이 값이 들어있는 인덱스 번호를 찾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인덱스라는 함수도요,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는 애가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 뭔가 남겨주니까. 그러면 보세요.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돕니다.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가듯이 리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가요. 가다가 5를 딱 만났어요. 그럼 얘 인덱스 리턴 하겠죠. 리턴 했어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의 인덱스를 다 알고 싶어요. 그런 방식을 좀 다르게 가야겠죠. 이해되실까요? 이거 지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겠다, 리무브를 써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만 지워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끝나버리니까 함수가. 얘는 뭐 리턴 값이 있진 않지만 이것도 함수가 지우고 나면 끝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이젠 뒤에 것까지 지우겠죠. 한 번 더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 때문에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월화수목금이 들어있는 리스트인데 여기서 화라는 애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냐 없냐 판단을 해달래요. 자, 얘는 검색해서 in을 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돌아다니지 못해서 못 봤는데 in을 쓰셨다면, 맞게 잘 나왔다면 잘 하신 거고, in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in 안 쓰고 하는 버전부터 해볼게요. 일단 리스트 안에 얘가 이 값이라는, 이 화라는 값이 들어있나 없나 그걸 판단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리스트를 일단 순회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들어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거 들어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이고, 컴퓨터는 이 리스트 안에 실제로 제가 있나 없나를 까봐야 아는 거니까 순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대로 순회하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돌고 있는 시점에 값이 얘랑 같다면 그때는 있다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들어있는 건 경우니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반복문 돌 필요 없으니 그냥 브레이크까지 걸어버리고. 자, 그러면 이거 실행시킨 결과는 이따가 나오겠죠. 자, 반복문을 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합니다. 월부터 금까지 순서대로 순회해요. 돌다가 화라는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첫 번째 반복되면 0번 인덱스 값을 비교할 거니까 월과 화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걸 거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1번 인덱스, 그럼 화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같은 게 있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출력하고 브레이크, 반복문 값 빠져나오면서 끝. 사실 브레이크는 있어도 없어도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쵸?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브레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나겠죠.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똑같은 게. 이건 브레이크 있을 때는 이따 한 번 나올 거고, 브레이크 없을 때는 이따 2번 나올 거니까. 그쵸? 자, 이게 in을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in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파이썬에서 in이라는 애는 뭐냐? in 단어 그대로 보면 뭐뭐 안에죠. 말 그대로예요. 이 리스트 안에 해당하는 값, 이 값 있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을 쓸 거고요. 이 화라고 하는 문자가 저 리스트 안에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in 뒤에 오는 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여야 합니다. A는 리스트죠.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아요. 그러면 이 in이 이 A를 순회해 줄 거예요.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데 이 화라는 값이 A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참이 돼요. 이 조건이. 파이썬에서의 in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in 그리고 뒤에 순회할 수 있는 요소. 그러면 in 애가 뒤에 리스트나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아서 순회하고 그 앞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결과를 true 아니 false로 반환해 주는 거. 이게 in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었다. 그럼 있다란 얘기잖아요. 파라는 글자가. 그럼 이때는 있다 해주면 되고, 없대요. 그 밖에 모든 경우 이거는 없다. 그러면 있다가 나오겠죠. 사실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는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없었다 그러면 안 나올 거니까. 그쵸? 중요한 건 in을 쓰면 in 뒤에 있는 요소를 알아서 순회해준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true 아닌 false 리턴을 해준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달래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거였죠? 우리가 고민을 딱히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이 리스트 안에 화라고 하는 이 값이 찍고 있다. 몇 번째 데이터인지 이거 해보면 알잖아요. 이러면 나올 거니까. 화 지웠구나. 하필이면 지운 걸 또 복사했네. 이렇게. 만약에 인덱스 번호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몇 번째인지 알려주고 싶다면 1 더하면 되죠. 이러면 두 번째 데이터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네 문제는 같이 풀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열어놓고 이렇게 합시다. 자, 밑에 새로 추가된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만 좀 빠르게 제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풀어오시는 걸로 할게요. 얘구나.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얘는 월화수목금 리스트에 한 번에 담고요.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있으면 삭제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삭제 같은 거 할 때는 있나 없나 검증하고 지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 사실 이거 별거 없어요. 만들어 놓고 방금 전에 한 거 있죠. in 화라고 하는 값이 A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보고 있으면
지우겠다. 그리고 A를 출력을 해보면 있으니까 지워졌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지웠던 거랑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지우는 게 3개나 생겼어요. 근데 조건을 다 걸어놨죠. 있으면이잖아요. 얘는 에러 안 나죠. 왜냐면 처음에 지우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거짓 만나서 이거 실행 안 할 거니까. 근데 if가 다 없대요. 얘는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하죠. 지워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할 때는 항상 검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del 함수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합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조건문 안에서 그냥 실행시키는 거니까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리무브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얘는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값이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값만 알아요. 난 이 값을 지우고 싶어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그럴 때는 리무브가 좀 더 편하겠죠. 인덱스로 변환하는 과정 하나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뭐 물론 인덱스로 변환을 해서 해도 되지만 값만 알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니면 인덱스 번호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써도 되는 거잖아요. del 함수 써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스마트하다 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삭제할 때 있나 없나 검증하는 거 주의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했고, 이 문제가 뭐지? 이게 다네. 이거 말고 자, 지금 수업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4개 남았어요. 같이 한 거 빼고 이 4개 있는데, 얘는 오늘 이제 파이썬 1 끝났죠? 마지막 날이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같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진행할 거니까 문제 풀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풀어보시고, 그리고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정도지만 지금 리스트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반복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반복문 문법은 그냥 툭툭 나와야 돼요. 그쵸? 조건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직을 고민하느라고 못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애초에 문법을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자연스럽게 이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니까. 그거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주말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공부 다시 해 오시고요. 문제도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